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어교수 이론 1주차 수업입니다. 1주차 수업이 이제 우리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이제 여러 가지 수업 방식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제가 설명드리면 질문도 받고 이제 그런 시간이어야 하는데 어쨌든 이번 1주차는 일단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강의 소개하는 영상 올리는 걸로 대신하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 클래스는 대면 라이브 동시에 하는 그런 강의로 제가 정했거든요. 저희 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는 실제로 교실 수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또 좀 더 자세히 좀 질문 사항 같은 걸 받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 사이에도 너무 궁금하시면 우리 카톡 단톡방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질문 남겨주시면 아마 나만 이런 질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고 싶은데 일도 못했거나 생각 못한 것들도 있으니까 제가 단톡방에 단체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질문이면 개인적으로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단체로 알면 좋겠다 싶은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그때 실시간으로 많이 늦지 않게 제가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잠깐 휴대폰 못 볼 수도 있는데 많이 늦지 않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학기에 언어 교수 이론으로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음, 저는 얼굴 보여주는데 여러분 얼굴을 못 보고 있지만 제가 일주일만 참으면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음, 그래서 이 수업은 실제 수업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에 나오는 건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나는 대면 수업에 나오고 싶지 않다. 그런 분은 줌으로 실시간으로 할 거예요. 잠시 후에 안내 드리겠는데 줌으로 화상으로 실시간 참여하셔도 되고 아니 그때 오셔서 실제로 소통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수업 내용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어교수 이론,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저랑 함께하는 수업이 언어교수 이론인데요. 자, 우리 언어교수 이론이라는 과목에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떤 걸 다루게 될지 그런 이 언어교수 이론이라는 교과목이 과연 무엇인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어교수 이론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교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어 교수법의 역사 그리고 교육의 원리 그것들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각각의 교수법들, 문법 번역식이라든지 뭐 의사소통식 그렇게 들어보셨죠? 그런 교수법들의 특징과 장점, 장점 그런 것들을 그냥 이제 우리가 언어 교육을 하다 보면 뭐 이게 한국어 교육이든 뭐 영어 교육이든 뭐 일본어 교육이든 언어 교육을 하다 보면 교수법이라는 건 항상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 교수법은 이 외국어에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과목, 뭐 사회나 과학 이런 과목에도 교수법은 원래 따라오는데 특히 외국어 교육을 하는 현장에서 교수법에 대한 논의가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느낌으로 제목이 그 교수법의 특징을 말해주니까 느낌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는 각각의 교수법의 개별적인 특징을 좀 더 심도 있게 관찰하고 그걸 좀 이렇게 교육 현장에 간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좀 느끼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것들을 어떻게 믹스해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먼저 일단 각 교수법들의 역사,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교수법이 탄생했는지, 그 교수법의 원리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살펴보고 이해한 후에 그리고 또 그 시대별로 교수법의 특징들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해하고 그런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이 교수법 이론은 사실은 제가 지난 학기에 외국어 습득론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워 죽겠다 하고 이제 어려움의 원성이 높았던 과목인데 사실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지난 학기에 뭐 알고 배웠던 모르고 배웠던 머리 아프고 배웠던 재미있게 배웠던 간에 습득론을 제2언어 습득 이론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 교수법을 왜 역사와 이론적인 부분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직 안 배우신 분이라면 이 수업을 먼저 들으시는 분은 지난번 습득론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전 학기에 외국 언어 교수 이론을 들으신 분은 습득 이론이 조금 더 쉬웠을 거거든요. 서로 영향을 주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 언어 교수 습득 이론에 나오는 뭐 행동주의 심리학, 인지주의 심리학, 구성주의 심리학 그런 이제 심리학적 이론들도 이 교수 이론의 바탕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습득 이론에서는 그 이론들을 막 파헤쳤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건 좀 너무 어려웠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이론들은 가볍게 이런 이론들의 어떤 특징이 교수 이론에 영향을 줬구나. 이런 정도로 이해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주의 언어학, 생득주의 언어학, 기능주의 언어학 그런 언어학적 이론 그러니까 심리학 이론,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심리학 이론과 구조주의, 생득주의, 기능주의, 언어학 이론들 이런 언어학 이론과 심리학 이론들이 이 교수 이론을 그 발전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준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도 우리가 이걸 공부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엿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앞서도 말했던 각각의 교수법. 그래서 이 수업에서 다루는 교수법은 문법 번역식 교수법, 그다음 직접 교수법, 통각 구두식 교수법, 공동체 언어학습법, 암시 교수법, 침묵식 교수법, 원심 반응 교수법, 다형 교수법, 의사소통식 교수법, 총체적 언어 접근법, 과제 중심 교수법, 내용 중심 교수법 이렇게 12가지 교수 방법을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수업에서 다루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12가지 언어 교수 방법들을 각 방법들의 역사적 배경과 특징, 그리고 각 교수법의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각 교수법이 언어 교육에 적용하는 방법, 언어 교육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이 과목을 배우니까 우리가 한국어 교육에 적용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수업에 적용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해보는 것까지 할 거예요. 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이제 전에도 하다 보면 좀 헷갈려서 가장 좋은 수업을 만들고 싶어서 A라는 교수법을 하라고 하면 완전히 제일 좋은 데까지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수업에 바운더리가 있어요. 우리 수업은 어디까지냐 범위가. A라는 교수법을 공부할 때는 그 시대로 우리가 갔다고 생각하고 그 교수법, 예를 들어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다. 그럼 딱 문법 번역식 교수법으로 꾸며지는 한국어 수업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걸 맡은 사람은. 그리고 나는 만약에 내용 중심 교수법을 맡았다. 그럼 그 사람은 내용 중심 교수법에 딱 맞게 그것만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교수법의 특징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교육 현장에 넣는다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탕이 돼서 여러분들이 아마 마지막 학기쯤에 교육 실습하시잖아요. 그 교육 실습하실 때 이 교수법들이 여기저기에 수업에 하나의 수업 전체에 잘 녹아들게 수업을 구성하게 되면 가장 훌륭한 교수 방법이 될 거예요. 물론 이 12개의 교수법 중에는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 이 수업에서는 언어 교수법을 둘러싼 습득 이론과 이론적인 배경과 그런 걸 이해해서 그걸 바탕으로 그게 교육 현장에 온다면 언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발현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만들어 보고 저도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같이 만들어 가보는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딱 이해하고 딱 적용도 할 수 있게 각각의 특징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교수 방법을 이해하는 그리고 실현할 수 있는 것까지가 우리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언어 교수 이론 수업의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교수 이론이라는 수업을 듣게 된다면 어떤 과목들과 우리가 연관이 있느냐. 사실 제가 많이 말을 아껴서
조금만 썼어요, 여기에. 그런데 실제로 정말 전반적인 한국 교육과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언어 교육과 다 연관이 되죠. 어쩌면 우리가 이 수업을 듣고 나서 한국어 선생님이 아닌 다른 언어를 가르쳐도 이것은 연관이 되는 거고, 한국어를 가르칠 때도 당연히 아주 기반이 되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인 면에서는 외국어 습득론과 연계되는 교과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는 이해교육론, 표현교육론, 문법교육론, 어휘교육론 이런 교육론들하고 연관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언어교육, 한국어 교육 실습과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교육 수업 방법에 대해서, 수업 방법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단 언어교육 실습은 이 전 교과목의 꽃이라면, 마지막 꽃이라면 이건 그 꽃이 피어지는 과정에서 각각의 교수 방법의 이론과 실제를 해보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업의 목표를 한마디로, 제가 좀 너무 긴 한마디지만 한마디로 줄여보자면, 이 과목은 외국어 교수법의 역사, 교육의 원리, 이것들을 이해하고 각각의 교수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렇게 교수법의 역사와 원리, 그리고 교수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네, 한 줄로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뜯어서 보자면, 첫 번째 스텝 1에서는 교수법의 역사와 교육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수업 목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제2언어 습득 이론들이 교수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습득 이론이 교수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은 조금 이론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외국어 교수법의 특징과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실에 적용할 수 있다. 이게 교수 이론의 실대가 되겠죠. 1번과 2번은 교수법 이론의 이론적인 부분이 되고, 3번은 실제적인 부분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교재를, 그러니까 주교재, 여러분들은 교재는 여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교재를 써 놓았지만 그 중에 주교재 한 권은 구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교재는 남성 허용 외에 쓴 언어교수 이론과 한국어 교육이라는 교재예요. 그런데 이 구교재는 김재욱 외에 쓴 한국어 교수법이라는 교재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국어 교육의 교수 기법과 원리라는 번역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외국어 교육 접근 방법과 교수법이라는 번역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부교재가 있는데 이 부교재는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교재는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업 진행을 주교재 중심으로 거의 99% 주교재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듣는 분들에게만, 자, 주교재는 이렇게 생겼어요. 형설출판사에서 한국문화사에서 나왔고요. 죄송해요. 한국문화사에 나오는 언어교수 이론과 한국어 교육이라는 교재를 이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참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어요. 자, 일단 오늘은 제가 카톡에 올렸지만, 일단 우리 수업은 기본적으로 대면 라이브 방식, 그러니까 대면 수업을 실제로 하는데 줌으로 라이브를 찍어서 그 영상을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 대면 수업에 오시는 분들은 글로벌관 105호로 오시면 돼요. 일단 이번 주 수업은 오늘이죠. 제가 오늘 올리고 있는데 7월 20일 월요일 오늘, 이건 원래 18일 수업의 보강이고요. 그래서 수업 내용을 설명하는 날이고, 오늘 수업은 출석 체크하는 방법은 오늘 0시부터 24시까지 이클럽에 질의 응답, 제목 쓰는 곳에, 이클럽에 들어가면 질의 응답 있죠. 거기 제목 쓰는 곳에 출석 가로 열고 아무개, 예를 들면 출석 유소영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제목 쓰는 칸에 쓰시면 돼요. 제목 칸에다가 오늘 날짜 안에 꼭 들어오셔야 돼요. 오늘 날짜 아닐 때 들어오시면 저한테 연락하고 다른 날 오시면 살짝
지각 처리될 수 있으니까. 저도 지각 진짜 많이 하고 전 지각이 되게 관대한 편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가능하면 오늘 안에 꼭 들어오세요. 제가 아까 안내도 했지만 그렇게 하고요. 그럼 이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라이브는 제가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유튜브 올리고 유튜브 링크도 다시 카톡방에 올릴 텐데 유튜브를 줌으로 찍어서 제가 파일 변환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게 돼요. 올리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카톡방에 제가 링크를 올리면 링크가 완전히 이렇게 다 완성이 되면 이렇게 눌러서 연동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 수업은 다음 주부터 7월 25일부터 종강 때까지 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대면 라이브니까 다음 주부터는 가능하시다면 글로벌관 105호로 실제 수업에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조금 약간 마음이 찜찜하시거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찜찜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줌에서 만나면 좋겠어요. 같은 시간에 줌 라이브로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대면에 오시는 분들은 글로벌관 105로 오시고요. 그리고 강의실로 안 오시는 분들은 실제 시간에 줌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출석 체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면 라이브 이게 두 개 플러스라서 출석에 오시더라도 그래도 이 클럽의 질의응답에 제목 쓰는 곳에 출석 누구 이렇게 꼭 써주세요. 그리고 대면 수업에 오시는 분들은 이 전날까지 수업 전날에 그러니까 우리는 토요일 수업이니까 금요일에 대면에 갈 거예요.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꼭 안 쓰시고 오셔도 돼요. 전날은 마음이 없었는데 토요일 아침에 잠에서 깨니까 갑자기 제가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 공식적으로는 전날 신청을 받으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카톡에 신청을 하시고요. 오겠다고. 그리고 그때는 글로벌관 105로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면 수업에 오셔도 줌을 제가 켜고 실시간으로 줌으로 이렇게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에 이렇게 참여하시고요. 그 다음에 집에 계시는 분들은 비대면 참여, 자택 참여 방법은 줌 아이디 여기 868-554-2735 여기 줌 아이디로 들어오셔서 혹시 패스워드 쳐야 되면 0000 치시면 돼요. 0000예요. 다 숫자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댁에서 하셔도 제가 파일 공유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대학원 수업들 줌으로 라이브로 지난 학기에 다 대학원 수업은 진행했었는데 한국 사람이 되면 이렇게 하는 수업들은 원활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댁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줌 아이디로 들어오시고 학교로 오시는 분들은 글로벌 105로 오시고요. 근데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뭐 접속이 잘 안 되거나 이래서 또 못 알아듣고 지나갈 수도 있고 지나가고 나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 라이브를 찍은 후에는 다시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게시한 후에는 또 우리 카톡방에 링크를 걸어서 올려드릴게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적인 수업 방법은 일단은 그러니까 다음 주 수업은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하고 이런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제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1장과 2장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다음 주 이제 실수업은 저희가 5시간 반 정도 하니까 그때 1장과 2장 부분을 1장, 2장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뒤에 목차가 나올 텐데 이론적인 부분들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수업으로 들어가면 맨 앞에 습득 이론하고 교수법의 역사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교수법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교수법을 간단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실제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것들은 제가 해드려도 좋은데 제가 코멘트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요약하고 발표하는 그런 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개를 확실하게 해보는 그런 게 이번 학기의 목표예요. 내가 한 개를 확실하게 하고 다른 사람 거를 다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각 수업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실제 수업은 거기 샘플 수업이 있는데 그 샘플은 요약하지 않으셔도 돼요. 샘플을 보고 여러분이 한국어 수업을 구성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할 거예요. 요건 또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이 지금 교재가 없어서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교재가 나오면 교재를 다 구입하시고 다음 주 수업에서 교재를 보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요약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오히려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약간 조금 잘못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또 발표를 준비하신 분도 그렇고 보시는 분도 그 다른 나머지 학습자들도 발표를 듣고 나서 이건 하다가 잘 모르겠던데 뭐 이건 뭐죠? 이렇게 질문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 이렇게 그 실제 수업에서 추가 설명을 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할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러니까 발표에서 요약문을 잘했다 못했다로 성적에 좌우되진 않을 겁니다. 이게 꼭을 했다 안 했다로만 반영이 되고요. 더 잘했다 더 못했다로 반영되진 않을 거고 마지막에는 이 수업에서 요약 발표 준비를 했던 걸 그걸 총정리 뭐 저의 코멘트나 합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면서 생각한 것들을 합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기말 과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수업에서 요약해서 강의 계획서 발표하고 그걸 모의 수업처럼 이렇게 수업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 그런 방식으로 강의 발표 토론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 과제는 관심 있는 교수법 한 개를 선택해서 이론을 정리한다. 그리고 실제 수업 구성을 위한 수업 계획서를 정리한다. 이렇게 한 세트가 되는 거죠. 교수법 하나의 이론과 실제 수업 구성을 정리해서 내는 건데 요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실제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했던 그 내용을 정리해서 기말 과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말 과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제가 줄여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딱 하면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고 기타는 과제와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20% 이건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출석은 그러니까 열심히 오셔야 돼요. 그리고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제와 발표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수업에서 가지고 와서 발표하고 정리해서 제출하는 그게 과제 기타 점수에 들어가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제 발표에 대한 게 하나로 연결이 되면 부담이 줄어들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기말에 갑자기 숙제하느라고 난리 안 떨어도 되죠. 그러면 기말고사, 중간고사만 이렇게 진지하게 천천히 준비하셔서 하시면 될 겁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는 객관식, 단답식, 그리고 뭐 간단한 요약 쓰기 정도, 그 정도의 시험으로 간결하게 빨리 볼 수 있게, 쉽게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번에는 대면 라이브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이거 오픈북 안 합니다, 수업에. 그랬는데 지난 학기는 혹시 지난 학기에 저를 거쳐가신 분들이 지난 학기에 오픈북 했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희가 뭐 이제 대면 라이브기 때문에 학교에 안 오셔도 라이브 강의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업은 이론적으로 조금 쉬운 수업이에요. 다른 그 습득문 같은 과목보다는. 그래서 이 수업은 오픈 테스트 아닙니다. 오픈북 아니고 외워서 와서 시험을 볼 거예요. 수업 시간에 책 볼 수 없습니다. 다른 동의도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암기식 시험으로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그냥 제가 노파심에 조금 몇 줄 더 써봤어요. 그래서 학습 목표, 성취 확인, 그리고 동기부여 도구 또 이제 개인 활동을 하게 될 거죠. 교수법 요약도 할 거고 수업 계획서나 시연을 할 텐데 이럴 때 그 다른 사람 할 때도 좀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다른 분 발표하는 수업도 좀 읽어 오셔서 질문도 좀 원활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서로가 좀 발표를 대표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 서로가 좀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가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중간, 기말, 발표 과제, 출석 이런 걸로 할 거고 그리고 3번 이상 결석하면 출석 미달 처리되니까 3번까지는 되는데 4번 출석
결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출석 체크 열심히 잘해주세요. 자, 각 주별 계획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설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1주, 2주, 8주, 이제 방학 기간이라 8주차 수업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강의 소개하는 이 일정 강의 내용과 소개하는 수업 진행 방식을 소개하는 걸로 하겠고요. 여기에서 부족한 추가적인 것들은 그 SNS로, 그 카톡으로 질의 받을 거고요.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말이네요. 그쵸?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토요일 수업에서는 제가 정리해서 제2언어 습득론과 외국어 교수법의 역사, 교수법의 특징 이해, 이런 것에 대해서 간결하게 요약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어떤 교수법을 내가 할지 정할 수 있게 요약해서 하고, 그 자기가 뭘 발표할지 결정하는 시간을 다음 주는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3주차는 그럼 2주차에서 제가 각 교수법의 특징을 간결하게 설명할 텐데, 그걸 듣고 각각 정해놓은 것을 3개 정도. 그러니까 첫 주는 교재 순서대로입니다. 문법 번역식, 직접 교수법, 성곽구두식, 이렇게 3개의 교수 방법에 대한 특징과 뭐 역사적인 이해, 이런 것들을 실제 수업을 발표하게 될 거고, 4주차에 중간고사가 있고, 그 중간고사하고 수업도 조금 해야 되니까 공동체 언어학습법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5주차에는 암치교수법, 침묵치교수법, 전신반응 교수법에 대해서 그 특징과 장점, 단점 요약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방식을 시연하는 걸로 하고요. 6주차는 자연교수법의 특징, 그 다음에 의사소통교수법, 총체적 언어접근법, 이렇게 3가지 교수법의 특징을 발표하도록 하겠고요. 7주차는 과제중심 교수법하고 내용중심 교수법, 이렇게 2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마지막 8주차는 전체 교수법 특징 정리하고 기말고사 보고 기말보고서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그 여름방학 집중과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교재 꼭 준비하시고요.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교재 준비하시고, 그 대면 수업에 오시는 분들도 교재 준비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수업 전반적인 요약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그 수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지금 이제 실시간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한 거 있거나 그러면 그 카톡방에 남기시거나 아니면 꼭꼭 참았다가 토요일에 만나서 좀 더 이 부분을 뭐 원래 오늘 조 나누고까지 해야 되는데 조를 나누고 이런 건 그 토요일 수업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면서 나눌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토요일 제 수업을 듣고 이런 거 해야겠다, 이런 거 해야겠다 좀 정해볼 수도 있으니까 그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마가 시작된 것 같아요. 비도 좀 오는 것 같고요. 바람도 불고 이렇게 좀 대신 뭐 더운 건 조금 가셨네요. 그렇죠? 어쨌든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데 더위를 한번 우리 같이 파이팅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 더위를 이겨보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고요.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